요즘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는 무순위 청약제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계약 또는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 잔여 물량에 대해 청약 통장 없이도 당첨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요. 인터넷 신조어로 줍줍 아파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 전세가 하락세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현안을 정리하는 목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전세 시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하락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네, 수도권 지방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 하락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좀 보시면 전국 기준으로는 71주째 하락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수도권은 작년 가을에 잠시 반등하는 양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다시 하락하면서 작년 10월 말부터 23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별로 통계를 좀 보면 뭐 울산이나 서울, 경기 같은 광역도시 7곳이 전국 평균 하락률보다도 전세 가격이 올해 1분기에 더 많이 떨어지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는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반가운 일이겠지만 이게 또 깡통 전세 우려가 높아지면서 보증금 반환 사고도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7년에 갭 투자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 당시에 갭 투자를 해서 전세를 놓으신 분들은 2년 후인 올해 전세 재계약이 대부분 도래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또 세입자 구하기도 좀 힘들어지는 곳에서는 소위 역전세난 깡통 전세 같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세입자들이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솔직히 없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나가는 일정도 지연이 된다거나 돌려받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리게 되는 이런 사고들, 좀 젊은 세입자들 또 보증금 규모가 낮은 이런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가입자분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가입을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가입자만 9만 건이 넘었다라고 하고요. 네. 작년 연간 통계로 해서 11만 건 정도 현재 보험 가입자가 집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험 금액만으로 따지면 23조가 넘는 금액이라서 상당히 이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허그의 이런 보증보험 상품이나 아니면 또 다른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 상품들 모두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온라인으로도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2년 단위로 전세 계약을 하신다라고 치면 전세 계약하시고 1년 이내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허그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전세 보증금 7억 이내로 보증금 규모가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 따져보시고 본인이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시고요. 일단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연간 분할해서 내시긴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보증보험료는 대략 0.1에서 0.2% 이내에서 결정이 되니까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솔직히 추가로 금액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줄여지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자, 이 대규모 단지 입주로 올 초에 특히 하락폭이 컸던 서울 지역 전세 가격,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 말씀하신 강남권 송파구에서 이 9,000세대가 넘는 헬리오시티가 연초부터 입주를 진행하면서 서울 지역의 전세 가격 하락세가 비교적 가파르게 나타났었는데요. 이 헬리오시티의 잔금 납부 마감이 거의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봄 이사철 맞아서 전세, 월세, 임대 시장의 계약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전세 가격 하락세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1, 2월 낙폭을 키웠던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 하락세도 조금씩 3월 이후부터는 그 낙폭이 진정되면서 조금씩 보합 안정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아무래도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전망이 아직까지 우세한 그런 상황이라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전세가 하락 추세가 좀 멈출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낙폭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실제로 1분기에 문제가 됐었던 강남권 같은 경우는 헬리오시티의 전세 물량이 아직 시중에 좀 꽤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완전히 안심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나 이제 송파구 바로 옆에 강동구에서 2분기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거의 12,000세대 이상 새 아파트 입주가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량이 한꺼번에 하반기 중에 쏟아질 거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나타났었던 상황처럼 일시적인 전세 가격 하락이나 물량 증가가 다시 재현될 수도 있어서 아직은 마음을 놓기는 어렵고요. 네. 세입자들은 이런 지역에서 좀 싼 전세를 찾는 전략을 쓰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세입자를 찾아야 되는 집주인들은 조금 이런 상황들을 미리 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 청약시장도 한번 살펴보죠. 무순위 청약제 앞서서 이 최근 청약시장 위례 신도시가 큰 화제였죠. 네, 위례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북위례 쪽에 분양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네. 지난 4월 4일에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72,500여 명이 청약 접수를 해서 통장이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네. 평균 경쟁률만 단지 기준 77대 1까지 높아지면서 네. 아무래도 봄 성수기 분양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1순위 청약 마감 단지들이 뭐 서울 도심이나 경기도에 이렇게 좀 관심이 높은 신도시 쪽에서 조금씩 나오면서 당분간 눈길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 가격이 저렴한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신도시 물량들이 가장 좀 관심이 높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교육이나 교통환경, 입지가 양호한 주요 주거 지역이나 최근에 새 아파트가 좀 거의 공급되지 않았던, 공급이 부족했던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좀 새 아파트를 기다리시는 실수요자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에는 남아있는 청약통장을 쓰시려는 수요자분들이 계속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반면에 비인기 지역에서는 1순위 미달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 청약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또 뭐 간단하게 일단 인기 있고 뭐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단지를 선별해서 청약하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재고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띠고 있는 데다가 연내 하락이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으로 관망하시는 주택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 약세 또 신규 분양에서도 좀 투자성이 높은 곳에만 통장을 네. 쓰겠다는 전략이 계속 시장에서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중에서도 경쟁력 있고 입지가 좋은 곳에만 선별적으로 청약 통장을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저희도 아무래도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분양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분양을 좀 저렴하게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도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미분양이 늘어나는 와중에 좀 청약제도 같은 것이 복잡해지면서 인기 있는 단지 또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에서도 부적격 사례를 포함해서 잔여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국토부 추산으로는 1순위 당첨자의 한 10 내지 최대 15%까지도 부적격 물량 포함해서 잔여 네.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집계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양질의 단지에 미분양을 이용해서 내 집을 마련해 보려는 수요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잔여 물량과 네. 관련해서 무순위 청약제라는 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올해 2월부터 새로 도입됐죠. 어떤 제도입니까? 네, 말씀 제목 그대로 순위 없이 청약 접수를 받아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인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남는 미계약분이나 미분양 잔여 물량에 대해서 당첨자를 가리기 위해서 청약 접수를 사전이나 사후에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공급 규칙이 바뀌면서 올해 2월부터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 접수를 받는 단지들은 사전 예약이나 사후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아파트 투유나 국민은행 홈페이지 같은 PC 접근을 통해서 아파트 무순위 메뉴에서 청약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조금 아쉽지만 현장 접수나 모바일을 통해서는 접수가 어렵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 무순위 청약의 자격 요건 또 뭐 제한 사항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생각보다 자격 요건이 없는 게 가장 관심 사안인데요. 네. 일단 19세 이상 성년이면 1인 1청약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무순위 청약인 만큼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하실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자격이 좋지 않거나 통장이 없는 분들 혹은 낙첨이 걱정되시는 분들 무순위 청약을 사전에 좀 접수하시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도심 청량리나 위례나 또 경기 동북부의 유망단지들에서 사전 예약을 하는 곳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 있는 단지에서 혹시 사전 접수나 사후 접수를 받지 않는지 일정을 꾸준히 앞뒤로 다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주의할 점은 1순위 청약을 하시더라도 무순위 청약은 따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둘 다 날짜를 확인해서 양쪽으로 접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 이런 요건은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내지는 이제 광역도시까지 거주자 대상으로 최근에 청약을 받고 있고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위주로 지금 청약 제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사전 접수나 사후 접수라고 할지라도 유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약정을 하셔야 되는 조건은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 사전 접수와 사후 접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사전과 사후 먼저 접수를 하느냐 아니면 남은 물량을 사후에 이제 공지를 해서 접수를 받느냐인데 아무래도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을 대비해서 미리 최근에 건설업체들이 사전 접수를 1순위 청약 전날 하루나 이틀 정도 미리 받는 온라인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사후 접수는 계약까지 다 마친 후에 남는 미분양 물량이 20세대 이상 규제 지역에서 나올 경우에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당첨자를 추첨을 통해서 가리는 제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사전 접수를 하는지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관심 있는 곳에 남아있는 잔여 물량을 혹시 사전에 받게 되면 놓치셨을 경우에는 남은 물량에서도 경쟁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단지별로 모집 공고 같은 것을 확실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달부터 이 분양 물량도 많아지는데 이 예비 청약자들이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보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네, 일단 4월, 5월에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뭐 업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7만 가구 가까이 조사가 되고 있는데 실제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한 4만, 5만 가구 정도는 분양될 가능성이 높아서 물량이 1, 2, 3월에 비해서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월에 경쟁률이 높았던 청량리의 주상복합 시리즈도 이제 4월, 5월에 공급이 되는 상황이고 서초에서는 방배경남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 최근에 경쟁률 높았던 위례신도시 북일의 물량도 계속해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심이 높고 입지가 뛰어난 곳들에서 청약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겠고 중요한 거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위례 같은 경우 최대 8년까지도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 기간 따져보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분양가 주변 가격 비교도 당연히 해보셔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대출 규제 때문에 고가주택은 지금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으니 중도금이나 잔금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지역차가 큽니다만 이 분양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집값에는 그럼 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일부 단지에서 청약 열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재고주택의 가격 하락세나 거래 부진을 막아주기는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하락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관망 중이고 적어도 종부세 이슈가 적용되는 2분기, 3분기 지나서야 수요가 움직일 것으로 보여져서 당분간은 재고시장의 거래 부진, 가격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반기 강동구 중심으로 입주량에 따른 전세가 하락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